안녕하세요.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하게 된 보건교사 정은남입니다. 오늘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 그리고 여러 가지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계속 배워온 이유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이 심폐소생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쓰러지고 맥박이 없고 호흡이 없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심폐소생술입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는 심폐소생술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그 쓰러진 환자의 뇌에 수동적으로 산소와 혈액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심폐소생술이 적용되었을 때는 환자의 뇌세포 손상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포 손상이 이루어지는 그 처음 시작이 4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분 안에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의 손상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다가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주저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생존 사슬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심정지되었을 때 빨리 발견하고 빨리 119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와 더불어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또 AED를 빨리 가지고 와서 AED는 자동 심장 충격기를 말하는 건데 가지고 와서 적절하게 진행되어지고 주요 병원으로 이어질 때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이제 실시를 하는 것을 교육을 할 건데 심장 압박과 호흡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에 해야 될 것일까요? 특히 심장 압박이 요즘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장 압박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그 전에 우리의 심장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우리 피부입니다. 피부를 한꺼풀 벗겨보면 근육이 있죠. 근육을 또 한번 벗겨보면 근육 아래는 이렇게 뼈와 뼈 안에 내부 장기들이 있습니다. 혈관들이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여기 흉골입니다. 흉골 뼈가 있고 여기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치 부분입니다. 여기에 뼈는 약하기 때문에 여기 함부로 압박을 하게 되면 이 뼈가 부러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심장 압박을 하는 부위는 이 흉골의 밑에 2분의 이걸 반을 잘랐을 때 또 반의 아래 반의 또 2분의 1.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인데 너무 좀 어려우니까 쉽게 저희는 양유두 중간이라고 하는 거죠. 요 흉골뼈 아래 여기 빨갛게 보이는 것이 심장입니다. 그래서 이 뼈를 이용하여서 뼈를 눌러서 심장을 눌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심장을 잘 눌렀을 때 피가 뇌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장이 있는데 심장이 이렇게 뛰어서 우리 몸 전신에 혈액을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혈액을 보내주는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 뛰어야 할 심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뛰지 않을 때 수동적으로 우리가 흉골의 뼈를 눌러서 그 심장을 눌러주는 것이 심폐소생술, 특히 가슴 압박의 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2015년 가이드라인인데요. 이것은 순환, 압박이죠.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하고 그 다음에 에어웨이를 확보하고 호흡하는 것. 그래서 요즘에 좀 코로나로 인해서 누군가랑 접촉하는 것이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꺼려지는 시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호흡이 꺼려져서 압박마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호흡은 하지 않더라도 압박만이라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위험에 처한 환자들을 발견하였다면 호흡 때문에 압박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압박이라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들어가 보면 자, 환자가 쓰러졌습니다. 가볍게 어깨를 두드려서 환자의 의식을 확인합니다. 이때 절대 심하게 흔들거나 환자의 머리를 들고 내리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추 손상을 또 혹시나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환자를 들거나 하지 않고 가볍게 의식 확인을 어깨 두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119 연락을 하고 AED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죠. AED는 자동 심장 충격기의 줄임말입니다. 그 다음에 호흡을 확인하는 것인데 요거는 의료인들에게는 필요하지만 일반인들은 생략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걸 하느라고 시간을 잡아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흉부 압박의 부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슴뼈, 흉골 아래 2분의 1 부위인데 쉽게 말해서 양유두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횟수는 한 주기에 30회인데 한 번 할 때 속도가 1분에 100에서 120회 정도로, 그러니까 1초에 한 2회 정도 한다고 생각하는 속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깊이는 5cm 정도 누르는 거고 손바닥이 피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압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압박을 할 때 팔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압박하는 사람이 거의 환자 위에 수직으로 서서 몸무게를 이용하여서 누릅니다. 팔은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어깨를 위아래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 몸무게를 실어서 환자에게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큰 압박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기도 개방. 기도 개방은 왜 할까요? 기도 개방의 방법은 이마를 내리고 턱을 올리는 것인데 기도 개방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기를 넣어주기 위한 것인데 굳이 꼭 이렇게 이마를 내리고 턱을 올려야 될 것인가? 한번 보면 기도 개방의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혀가 이게 구멍이 2개 있죠. 이 구멍 2개가 뭘까요? 첫 번째 앞에 있는 것이 기도이고 뒤에 있는 것이 식도입니다. 혀가 의식이 있을 경우에는 기도와 식도를 막지 않고 있죠. 근데 의식이 없는 경우 이렇게 혀가 뒤로 내려와서 기도와 식도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 개방을 하지 않고 호흡을 하면 결국 호흡이 정확하게 기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폐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개방을 하여야 하는 이유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의식이 있을 때 없을 때 차이죠. 그래서 인공호흡을 하는데 기도 개방을 꼭 유지하여서 혀가 기도를 막지 않게 해준 다음에 이제 눈은 가슴을 봅니다. 이제 코를 막고 입 전체를 크게 벌려서 다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1초간 숨을 불어넣어서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30회 압박, 호흡 2회 이렇게 해서 한 주기입니다. 그래서 순환 압박 30번 그리고 기도 개방 이마를 내리고 턱을 올리고 그 다음에 호흡 2회 이렇게 하는 것이 심폐소생술의 한 주기이고 저희가 오늘은 5주기를 연습해 볼 것입니다. 이거 본 적 있죠? 이거는 이름이 자동 심장 충격기. 원래는 이름이 자동 제세동기였어요. 근데 원래 이름이 얘 역할을 더 잘 설명하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얘 역할이 자동으로 외부에서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의 세동파를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이 목적이 심장의 세동파를 제거하는 것인데 세동파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심장이 이렇게 막 떨면서 부르부르 떨면서 이렇게 제대로 피를 주지 못하는 약한 떨림만 있는 것이 세동파입니다. 이 세동파를 제거해 줌으로써 충격을 줘서 제거를 해 줌으로써 다시 심장이 원래대로 뛰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19를 빨리 부르는 이유도 다 AED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근처에 AED가 있다면 빨리 AED를 가지고 오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AED가 정말 필요한 경우는 심장의 어떤 원인으로 이제 쓰러진 경우인데 어린 아이들이나 이렇게 특히 어린 아이인데 물에 익사되어서 의식을 잃고 한 경우에는 AED보다는 호흡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학교에도 AED가 있죠. 저희 학교에 AED가 몇 개 있는 줄 혹시 아시나요? 저희 학교에 AED가 4개 있습니다. 기숙사에 남녀 기숙사에 각각 1개씩이 있고요. 그리고 진리관, 정의관 1층 행정실 앞에 하나가 있고 체육관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 있습니다. 이 위치는 잘 기억해 두세요. 그렇게 해서 사용법은 전원을 켭니다. 열면 바로 전원이 거의 다 켜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패드가 2개 있는데 정확한 위치에 붙여야 됩니다. 하나는 환자의 왼쪽 쇄골뼈 밑에, 바로 밑에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이죠. 오른쪽 쇄골뼈 밑에 대고, 하나는 환자의 왼쪽 심장 끝 부분에, 여기 옆에 겨드랑이 선과 맞는 부분에,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심장 거의 끝 부분 가까이, 여기와 겨드랑이 선 부위에 붙여서 이렇게 충격을 주면 이렇게 심장을 관통해서 전기가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붙이고 이제 전기 충격을 모읍니다. 이 AED가 환자의 심장 상태를 진단하면서 이제 할 때 건드리면 안 되겠죠. 건드리면 환자의 상태에 대한 뭔가 혼선을 주기 때문에 절대 건드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러나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충격을 이제 주려고 전기를 모았습니다. 충격 주기 전에도 반드시 환자에게 붙은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여서 다 떨어지게 한 다음에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충격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AED를 끄지 않고 AED가 지시하는 대로 압박을 계속하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119가 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환자가 맥박이 뛰고 호흡이 있을 때는 회복 자세를 취하고 119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팔을 펴주고 반대팔을 접어서 몸을 옆으로 굴려서 이렇게 옆으로 굴려서 놔두는 자세가 회복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음식물이 나와도 기도를 막지 않고 잘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제 지금까지 한 것이 심폐소생술과 AED 사용법이었고, 두 번째는 골절 시 대처법을 볼 수 있겠습니다. 골절 시의 대처법은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부위에 더 큰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잘 고정해 주는 거죠. 고정하고 빨리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빨리 통증과 손상을 감소시키면서 병원에 가야 됩니다. 가서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골절 직후에 고정을 하고 이제 그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하고 냉찜질을 하여서 출혈도 줄여주고 통증도 감소시켜줍니다. 그래서 피가 난 경우에는 깨끗한 천과 거즈를 이용하여서 지혈을 하고 다 처치한 다음에 말단 부위, 다친 팔의 그 끝부분은 반드시 개방하여서 SMC를 확인합니다. SMC가 뭐냐고 하면 S는 센스, 이제 손가락을 만졌을 때 느낌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모터, 손가락 끝을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눈으로 손가락 끝이 핑크빛인지 아니면 뭔가 파랗게 변하고 있는 것인지, 파랗게 변한다라고 하면 피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건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SMC가 다 문제가 없다면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친 부위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판이 없다면 이렇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목 적용 시 반드시 다친 부위가 보일 수 있게 하고 이제 막 억지로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처가 있다면 부목되기 전에 소독을 하고, 부목은 상처의 반대편에 대고 손상받은 곳에 상하부 관절 모두 고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폐쇄 알죠? 여러 가지 이물질, 혈액이 될 수도 있고 음식물이 될 수도 있고 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기도 봤죠? 기도 그 구멍이 막혔을 때
의식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제 어김없이 V 사인을 모습을 취합니다. V 사인 뭐냐 하니까 두 손으로 목 부분을 이제 목을 부여잡고 캑캑캑 기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V 사인이라고 하고 목 부분에서 심한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이게 천명음이라고 하고 얼굴이 서서히 파랗게 변할 것입니다. 이게 청색증이라고 하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때는 곧바로 의식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의식을 잃으면 뭘 해야 될까요? CPR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의식을 잃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유아일 경우에는 이렇게 등을 두드리고 다시 가슴 압박을 하는 것을 반복하면 되는 것이고, 어른일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배웠죠. 하임리히법. 환자의 등 뒤에 서서 명치와 배꼽 사이 부분에 내 주먹을 대서 후상방으로 안으로 밀면서 위로 올리는 거죠. 후상방으로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반복합니다. 반복을 하다가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바로 CPR을 또 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임산부나 비만 환자는 상복부가, 이렇게 상복부가 아니라 가슴, 흉부를 압박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혼자 있을 때 이런 기도 폐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의자 같은 것, 의자의 등받이를 정확한 배꼽과 명치 사이 부분에 대고 배를 압박을 하는 것으로 또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자, 출혈 시, 출혈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동맥성 출혈, 정맥성 출혈, 모세혈관성 출혈인데요. 동맥성은 진짜 엄청 큰 위급한 상황이죠. 선홍색 피가 분출하듯이 쏟아나는 것이고 굉장히 출혈량이 많겠습니다. 이건 급히 지혈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맥성 출혈은 암적색 피로서 샘이 솟지만 조금 비교적 쉽게 지혈이 가능합니다. 모세혈관성 출혈은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는 이제 출혈인데 스며 나오듯이 압박으로 간단히 지혈이 가능하고 저절로 지혈될 수도 있습니다. 자, 출혈과 쇼크인데 우리가 많은 혈액을 잃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쇼크가 오게 되는데 증상이 호흡과 맥박이 빠르고 약해지고 체온과 혈압이 떨어집니다. 피부가 창백하고 차가워지고 환자는 갈증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눈동자가 커지고 반사작용이 둔해집니다. 근데 이때 음식을 먹이면 안 되겠죠.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출혈 시 대처법은 저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압박입니다. 상처 부위에 거즈나 깨끗한 천을 대어서 그 부위를 압박하는 것이고,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두어서 피가 더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너무 조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조여버리면 동맥이 그 조직에 들어가지 않아서 피부 괴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으면 좀 더 세게 압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뱀물림 시. 뱀물림 시에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그게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거의 대부분 독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겠죠. 환자를 무조건 안정시킵니다. 왜냐? 독이 많이 움직이면 독이 빨리 퍼지니까 무조건 환자를 안정시켜서 독이 빨리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상처 부위에 물이 있다면 물이나 식염수로 씻어냅니다. 독을 좀 씻어내는 거죠. 깨끗한 천으로 상처를 덮는데 상처 위 5cm 이내에 적당한 압력으로 묶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정맥 피만 차단하는 것입니다. 정맥은 피부 겉에 많이 있습니다. 피부 그 안에 깊숙이 있는 것은 동맥이거든요. 너무 세게 묶어버리면 동맥이 막혀서 그 부분으로 피가 통하지 않아서 피부가 썩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피부 가까이에 있는 정맥만 막음으로써 독이 있는 피가 빨리 심장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당한 압력으로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목 고정은 어쨌든지 상처 부위를 안정하게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물린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두어야지 심장으로 가는 것을 늦출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리가 있는 것, 이렇게 동리가 2개 보이는 것은 독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로 이렇게 있는 것은 무독사의 뱀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알게 절대 된장 등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 바르지 않고요. 꽉 묶지 않습니다. 동해피가 통해야 되니까. 또 물린 부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면 빨리 독이 퍼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일부러 칼이나 또 상처 부위를 빨아서 독을 빼낸다 이런 것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더 그 손상을 또 생기게 할 수 있으니까 절대 상처 부위에 독을 빨아서 낸다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벌쏘임. 자, 벌쏘임 많이 쏘일 수 있죠. 말벌 같은 경우에는 침이 남아있지 않지만 꿀벌 같은 경우에는 침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침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추가적인 벌쏘임 막기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우선 옮기고요. 벌침에는 독이 있으므로 벌침을 제거하는데 신용카드처럼 딱딱한 카드, 끝이 무딘 카드를 이용하여서 벌침을 긁어내듯이 제거를 합니다. 절대 핀셋이나 이런 것으로 찝어서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독이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벌침을 카드로 제거한 다음에는 상처 부위를 깨끗이 씻고 냉찜질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하겠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환자가 기침을 하면서 숨쉬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알레르기 반응이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병원으로 보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부어서 숨을 쉴 수 없고 또 CPR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으로 가야 되고 이런 증상은 한 15분 내에 발생할 수 있으니 한 15분까지 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카드로 벌침을 사삭 긁어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벌쏘임도 마찬가지로 된장, 암모니아 이런 것들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상은 깊이에 따라서 1도, 2도, 3도로 나뉘는데요. 저희가 많이 보는 것이 1도 아니면 2도겠죠. 피부만 붉게 되는 것이 1도고 물집이 생기는 것이 2도고 그 이상 3도이겠습니다. 근데 위험한 것은 넓은 부위에 전기가스에 의한 것, 또 아이나 노인일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화상을 입었을 때 절대 물집은 터뜨리지 않습니다. 물집 자체가 피부 보호막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터뜨리게 되면 보호막이 깨어져서 세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염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물집은 절대 터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것이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달라붙은 옷은 억지로 제거하지 않고요. 그리고 흐르는 찬물에 20분 이상 아프지 않을 때까지 흐르는 찬물에 담그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아기들은 찬물에 너무 오랫동안 담그지 않는 것이 더 좋겠죠. 그리고 된장, 소주 이런 거 바르지 않고 물집은 절대 터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곳을 데워주어서 아프지 않을 때까지 차가운 곳을 데워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치아 탈락 시 이제 제일 응급 상황이 치아가 통째로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응급 상황이냐 하면 빨리 병원에 가게 되면 다시 치아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병원으로 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치아가 통째로 빠진 경우에는 빠진 치아를 가볍게 헹구고 너무 문질러서 헹구지 않습니다. 가볍게 헹궈서 입에 물거나 우유 또는 식염수에 담급니다. 절대 물에 담궈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3시간 내에 치과에 가게 되면 다시 삽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이런 경우가 있으면 꼭 이것을 기억하여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러진 경우는 이제 그냥 치과에 가면 되는 거죠. 이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간단한 응급처치를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어떤 반은 강의를 듣고 하는 반도 있고 아닌 반도 있는데 각 반의 스케줄에 따라서 좋은 체험 잘 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